안녕하세요. 문호성의 수학개론. 성공하려면 설득의 힘을 가져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오늘은 수학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1편, 2편 잘 보셨어요? 사실 1편, 2편만 정확하게 개념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설득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배운 그 내용을 평생 한 20년간을 그것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1, 2편만 충분히 반복하셔서 정확하게 정리하셔도 충분한데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가 뭐죠? 예, 논리, 로고스, 감정, 스토리, 파토스, 권위, 전문성, 지위에 대한 어떤 위치에 대한 권위, 이것들이 이제 에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상황별로 잘 성리하는 것만 잘 배우셔도 설득의 대가가 되실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한 것은 이것을 최근에 이 심리학자와 이 언어학자들 또 그 다음에 인문학 쪽에 계신 분들이 한 60년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때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또 설득을 잘할 수 있고 마케팅적으로 판매 매출이 오를까 하는 것들을 한 60년간 연구한 결과를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들을 시리즈를 내면서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의 계략적인 6가지 법칙의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하나 그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바로 6가지 법칙 중에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상호성의 법칙. 자, 상호성의 법칙이 뭘까요? 상호성의 법칙. 이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얘기할 때는 파토스에 해당됩니다. 서로 어떤 교감되는 어떤 감정의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서로 좋은 관계면 어떻게 해요? 훨씬 설득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려면 한 번째 내가 호의를 받잖아요. 그럼 갚으려는 의무감이 저절로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는 친구의 파티에 초대받으면 어떻게 다음번에 그 친구를 초대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기는 것 같이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축의금을 내가 이제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또 가죠? 또 내가 부주금, 그죠? 상조 부주금 내고 나면 그 기록해 놓은 거에 내가 또 불려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금액 확인해 보죠. 그때 얼마 받았는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게 되는 그런 의무감. 왠지 빚지고는 이 양심에 미안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 법칙이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호의는 호의를 부른다. 내가 어떻게 한번 받으면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받은 다음에 주는 게 낫겠어요? 먼저 주고 받는 게 낫겠어요? 테이크는 기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수동적인 거죠. 그래서 좀 더 현명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받을 거니까. 테이크는 기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부에 테이크하는 게 훨씬 고수겠죠. 그래서 베푸는 삶을 살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또 성공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겁니다. 어쨌든 상호성의 법칙을 통해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윈닝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윈닝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아주 베이스다. 두 번째는 하늘은 정성을 다하는 자를 돕는다. 순천자는 흥이요. 또 어떻게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요 뭐 포스트잇 설문조사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포스트잇 하면 설문조사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이걸 통해서 학점을 이렇게 받고 제가 이 장학생으로 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니까 이 설문을 해주세요 하니까 훨씬 많이 그 포스트잇 한 장 붙여서 했더니 정성껏 사람들이 그냥 설문조사합니다 할 때보다 훨씬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자그마한 정성, 자그마한 어떤 것들이 일의 어떤 결과는 많이 바뀌게 합니다. 바로 세 번째 원칙은 또 뭐냐면 작은 것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아주 뭐 큰 걸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양에서 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팁을 갖다가 줄 때 그 상황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팁을 한 개 줄 때보다 팁을 두 개, 사탕을 끝났을 때 이렇게 그 종업원이 쫓아와서 그 계산서를 주면서 제 식사 잘 하셨습니까? 사탕 한 개 줄 때보다 어떻게? 사탕 두 개 줄 때가 바로 이렇게 팁이 올라간답니다. 거기에다가 더 골 때린 거는 문까지 나와서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 했더니요. 추가로 더 보너스가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이더라도 정성을 다하면 어떻게 해요? 의미를 부여하면 바로 나한테 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호 속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걸 하더라도 정리해보면 먼저 주자 이게야. 정성을 기부하자 이게야. 그러면 테이크 언젠가 다 돌아온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아주 주변에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희귀성의 법칙입니다. 참 여기 이제 묘한 법칙인데요. 여기 보면 심리적 저항 이론, 바로 금지하면 더 하고 싶어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운 3살인데 이런 별명이 붙게 된 것은 3살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때를 써요. 그리고 자기 거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아집이 생기고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하고 싶어하는, 금지하면 요거 하면 안 돼, 여긴 위험해, 그럼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요, 우리 사춘기라고 그러죠? 13세에서 그 16세 막 몸에 이제 폭풍 노도와 같은 이게 일어납니다. 바로 로미오 줄리엣 효과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 때는요, 부모의 압력이 거꾸로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이때 이제 많이 사실 탈선도 하고 그냥 감정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미오 줄리엣이 그냥 동반 자살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사랑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모님들이 아무렇게나 억제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심리적 이 저항하는 어떤 것을 인정하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바로 금지법을 만들면 희한하게 그게 더 구매가 더 일어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정부에서 술 금지했을 때도요, 술 사재기가 엄청났어요. 엄청. 그러니까 뭔가 금지하면요, 더 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부동산 정책 막 금지하잖아요. 지금 난리 났죠. 지금 김포, 용인, 집값들, 강남. 그러니까 왜 규제하면 더 오르죠? 더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뭔가 있다. 더 사고 싶은 거예요. 마약하지 말라니까 더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약 풀어버리면 안 되겠죠. 합법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참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1월달에 갔을 때. 마리화나가 그냥 합법화 됐습니다. 그냥 필 수 있게 돼서 부모님들이 아주 걱정이 커요.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조율해야 되는데 어느 것을 금지하느냐 하는 것들은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오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 금지하면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 심리적 저항 이론이라는 거. 이걸 좀 잘 이용하셔서 활용하는 겁니다. 요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된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도 관계성입니다. 파토스, 감정적인 거예요. 상황적인 거세요.
이 콩코드 여객기가 계속 적자를 하고, 이게 콩코드가 뭡니까? 아주 고속 비행하는 항공기죠. 예. 근데 이게 운행이 적자가 막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에서 이제 콩코드 운항은 저희들이 중단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거죠. 예, 대중성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빨라도 가격이 비싸니까 이것을 갖다가 못 탔다는 겁니다. 일반 대중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거, 이 콩코드 운행 중단을 딱 발표하니까요. 어떻게? 금지하면 더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 있죠? 이게 발동됐나 봐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니까요. 이게 예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로고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로고스는 10%, 이 파토스, 이 감정, 이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30% 효과가 있다. 이 희귀성 법칙이 좀 더 먹히더라. 그러니까 논리로는 다 끄떡끄떡해. 이거 비싸지? 근데 내가 굳이 뭐 1시간 빨리 가면 뭐해? 나 반가기에 일반기항 타지?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없어진다니까. 야, 이거 마지막으로 타보자. 그래, 한번 타보자. 이런 어떤 것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희귀 제품의 성향이, 구매하려고 하는 성향이 높아진 배경이라고 또 합니다. 바로 명품 구매요. 명품의 원가는 얼마 하지 않습니다. 싸게 내놓으면 더 안 팔려요. 그냥 터무니없이, 제가 알기로는요, 샤넬 명품 재료값 300만원짜리가요, 3만원이랍니다. 3만원. 근데 이제 디자인값, 그죠? 브랜드값, 그 다음에 명품을 그걸 취급하는 유통업자가 다 먹는 거죠. 매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구매하셔야 됩니다. 명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거, 또 특히 이제 앞으로 저성장 코로나 시대에는요, 바로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거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사람이 명품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람이 명품이 안 되니까 어떻게요? 자꾸 쓰잘데없이 명품을 들어야 자기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 욕구, 그 가시적 욕구, 허용, 이런 거에 욕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탐욕,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지네들 부자끼리 나 이거 명품도 아무나 못 드는 거 들고 다닌다. 그거 하나 들고 다닌다고 뭐 달라집니까? 사람이 달라집니까? 마음이 달라져야죠. 사람이 명품이어야죠. 머리가, 그죠? 지식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가슴이 따뜻하고 나눠야죠. 거기서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명품백 100개 있어 보세요. 행복해지나? 아니거든요. 이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상술에. 제가 조금 흥분했나요?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쇼핑 전략입니다. 쇼핑 전략.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곧 매진입니다. 이제 마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찬스입니다. 다시는 이런 건 없습니다. 요게 만들어졌는데요. 요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희귀성의 법칙에서 홈쇼핑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 이겁니다. 희귀성의 가치 활용입니다. 어떤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희귀하다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가치를 높여주고 그 이전까지 풍부했던 기회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으려고 어떻게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 요것이 바로 현대 가장 많이 써먹는 홈쇼핑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에서 단어가 뭡니까? 한정 판매. 요겁니다. 요거 얼마 없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죠? 요거 딱 요번에 100개만 만들었습니다. 한정판입니다. 이거 왜 한정판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뭐랄까 우표 같은 거 있죠? 동전 같은 거, 희귀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전 하나 뭐 1970몇 년 그 저기 5원짜리인가요? 뭐 그건 뭐 몇천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딱 몇 개밖에 없대요. 한 5개인가. 이게 희귀성에 대한 법칙,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희귀성 법칙을 잘 활용합니다. 진짜 그 전략이죠. 소비자들에게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바로 어떻게? 이거 곧 떨어져. 요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미국 같은데 어떻게요? 막 휴지가 동났죠? 왜 미국 사람들은 그 휴지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는 휴지가 안 떨어졌는데요. 미국에는 그냥 휴지
그냥 물로 씻어도 되지 않을까요? 떨어지면. 근데 왜 휴지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예. 제일 먼저 그냥 떨어지는 게 바로 뭔가 트라우마가 있나 봅니다. 휴지에. 잘 모르겠는데 그 미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 시간 제한입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타이밍으로 마감 전략을 부르는 거예요. 자, 아이고, 자, 오늘도 진짜 거의 여러분의 성원에 입어서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찬스입니다. 자, 이거 놓치시면 다음번에 이런 구성 만나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하고 나면 일단 묻지 말고 어떻게 일단은 전화해서 물건을 삽니다. 이게 참 사람들 심리가 잘 이용해가지고 먹는 이 상술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적당하게 또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또 마케팅 할 때 써먹으시면 또 설득하는 데 써먹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득의 대가가 되는 코스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